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에 대한 기초 용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기초 용어냐, 이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럼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아주 기초적인 이 용어도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실제로 제가 뭐 TV 방송 나가면서 보면은 전문가분들인데도 이 용어를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라고, 전 전문가라는 용어를 안 좋아하니까 애널리스트 분들 사이에서도 기초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설명해 보세요 하면 설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초 용어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고,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주식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이 기초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신 길게 시간 끌진 않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이 아주 필요한 건 아니니까. 뭐 배워놓으면 다 돈이 되는 거예요. 돈 되는 기술이다. 돈 되는 가장 기본 지식이다. 기본 지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초는 아주 중요하다. 뭐 우리나라도 우리가 보면은 공부할 때 다 국영수 중심으로 공부하고 기초 중심으로 하고 개념 원리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하죠. 기초가 중요하다.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을 하나 띄워놓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게 코스피 시장, 코스피 지수, 코스피 시장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 시장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자,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뭔가요? 이거 설명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설명하시는 분이 흔치 않아요. 보통 종합주가 지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가증권 지상, 유가증권 시장의 지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기업 중에서 우량한 기업들이나 기업들, 그리고 투자 적격으로 판정받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지수,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좀 우량한 기업들이 좀 많고요. 우량하지 않더라도 우량 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투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 상장해 있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밑에 있는데 여기도 투자 적격 받은 그런 판정을 받은 기업들 아닙니까? 투자 부적격 판정받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원래 코스피 지수가 있다가 나중에 생겼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 뭐 이런 것처럼. 자, 요쪽 같은 경우는 IT랑 BT랑 뭐 CT 등, 그리고 벤처기업 요런 쪽에 자금 조달 목적으로 이렇게 해서 개설된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T는 뭐 다들 알고 계시죠? 첨단 산업 쪽이고, BT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쪽을 뜻합니다. 그리고 CT 같은 경우는 이제 컬처 테크놀로지 쪽을 얘기하고요. 벤처 기업은 이제 벤처 기업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기술력 있는 기업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코스닥 시장에 뭐 IT 관련, 뭐 바이오 관련, 그리고 뭐 문화 콘텐츠 관련 뭐 이런 쪽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벤처 기업이나 뭐 이런 쪽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코스닥까지 투자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이다. 근데 성향이 좀 다르다. 삼성전자가 코스닥에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죠. 우량한 기업들, 그리고 투자 적격을 판정을 받은 기업들 이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좀 유망한 기업들 있죠. 좀 우량한 기업들, 뭐 좀 좋다 하는 기업들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주식이 뭔가요? 주식이 뭔가요? 라고 하면 이것도 딱 막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주식회사에서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운데요. 그래요. 요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요런 거예요. 요 단위이기도 하고,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 운영 자금이 있죠. 요거를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식 투자자예요. 이 자금을 주식을 가짐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증서를 준다. 증서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험에도 다 증서가 있잖아요. 원래 주식도 증서가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매매하니까 요즘 이 증서를 다 폐기 처분하는 거죠. 요즘에는 있는 증서, 과거에 있던 증서도 다 처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서를 이제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운영 자금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그냥 종이 쪼가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돈 주고 산 거예요. 화폐처럼. 여러분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식회사에서 그 증서 하나하나가 자본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주식이라는 게 회사의 자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투자 받아서 회사의 운영을 하고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공장을 짓고 해서 더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주들에게는 이제 회사가 잘 되면은 주가 상승을 이뤄서 주가 상승으로 해서 이제 보답을 하는 거죠.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20,000원이 된다던가 한 10년 기다렸더니 2배가 됐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주가 상승과 그리고 배당이라는 걸로 줘요. 배당은 이제 나눠주는 건데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주주는 쉽죠. 주식을 보유한 사람, 보유한 사람이나 뭐 법인이 될 수도 있겠죠. 법인 등. 그래서 뭐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이 주주로서 이제 전문 경영인이 아닌 이상 이렇게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뭐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선물,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막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미래 장래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장래에 일정 시기에 현물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거래 형태의 종목,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걸로, 유의한 걸로 선도거래라는 게 있어요. 선도매매, 선도거래라는 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이제 논이나 밭에 이렇게 가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방울토마토 좋아하니까 방울토마토라고 할게요. 자, 방울토마토 밭에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논밭에 벼를 심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게 올해 풍년이 날지 흉년이 날지 알 수 없죠. 근데 저는 이게 6개월 뒤에 수확기인데 6개월 뒤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6개월 뒤에 저는 이게 필요해. 꼭 먹고 싶어요. 아니면은 거래처에 넘기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밭을 통째로 미리 거래를 하는 거예요. 풍년인지 흉년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미리 나 이거 이 가격에 대해서 한 뭐 이 밭을 100만 원에 내가 살게요. 100만 원에 넘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미리 계약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계약 기간이 다가오면은 그럼 제가 나머지 100만 원에 살 테니까 당장 주고, 그리고 총액은 1,000만 원에 계약합시다. 그럼 나중에 900만 원만 주면 되겠죠. 어려운가요? 총 1,000만 원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다시 밭이 있다. 그러면은 총액 1,000만 원에 내가 요걸 사기로 했어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6개월 뒤잖아요. 6개월 뒤니까 계약금만 한 1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개월 뒤에 풍년이 났어요. 그리고 흉년이 났어요. 그러면은 가격이 변동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900만 원만 지불하고 이거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100만 원 없는 셈 치고 지금 다른 데 가보니까 이 밭 하나 다 사는데 풍년이 나가지고 농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 사는데 600만 원밖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 100만 원 그냥 버리고 이거 당신 가지세요 라고 하고 그냥
600만 원만 내고 살 수 있겠죠? 900만 원보단 300만 원 싸잖아요, 그래도. 이 100만 원을 버렸다고 쳐도 700만 원에 산 거니까 200만 원이 이득이잖아요. 90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이게 선도 거래인데 요런 형태의 이제 주식 시장에서 보통은 이제 이 위에 말한 코스피 200 지수, 코스피 종목 중에서 가장 우량한 200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이제 선도 거래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선도 거래랑 똑같진 않은데 유의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선물을 직접 매매하고 뭐 할 게 아닌 이상 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6월에 만기일이라고 있잖아요. 6월에 만기일이다. 다음 달에 6월에 만기일이다라고 하면은 6월에 받는 건데 지금 미리 일부 금액만 주고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총 금액보다 좀 적은 계약금처럼 일부 금액만 주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주가지수. 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뭐 주가의 변동을 나타내는 건데 변동을 나타내는 이제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수는 숫자인 거잖아요. 숫자로 변동을 나타내는 숫자 표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가 뭐 2000포인트대에 있고 2100포인트 전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뭐 26000만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이거를 숫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기업들의 가치를 이렇게 쭉 해서 지수로 환산을 한 거다, 숫자로. 그래서 뭐 산출 방식은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S&P 방식의 뭐 시가총액 방식으로 한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주가 변동을, 주가의 총합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숫자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시가총액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가 자주 얘기하죠. 이건 시가총액, 시총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시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총이 2조 정도 되니까 그래도 꽤 우량한 건실한 기업이 아니 꽤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한 30%, 20%에서 최대 30%까지 투자가 가능하다. 이거는 1000억밖에 안 되네요. 이런 건 한 10% 정도로 마무리하셔야지 너무 큰 비중을 담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이 상장된 증권들을 상장된 증권을 이날의 종가, 가격이라고 할게요. 가격으로 평가한 금액, 이걸 곱하면 돼요. 상장된 주식수 있죠. 주식수랑 현재가가 아니고 이거 종가로 계산합니다. 죄송합니다. 종가로 해서 계산하면은 시가총액이 나온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종가예요. 현재가 아니에요. 종가입니다. 종가에다가 주식수를 곱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종가가 10,000원인데 주식이 10주다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100,000원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 200조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하다. 왜 매수하다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저는 솔직히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누구나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생소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물건을 사는 거죠. 사다. 물건을 사다. 매수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물건을 사다, 주식을 사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매도는 물건을 팔다, 주식을 파는 거다, 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 매도하는 거는 사고 판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매매라고 하죠. 매매는 사고 파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요 매매까지 적어드릴게요. 매매는 물건을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주 듣는 말 중에 손절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거는 별표를 좀 쳐도 될 것 같아요. 손절매. 대충 알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사는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실이죠. 가격이 내려가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내려갈 것 같아.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지금 9,000원이에요. 아이고 10%나 손실을 봐서 속쓰리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내려가서 8,000원, 7,000원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팔아야겠죠. 이걸 손절매라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아서 스로 예상돼서 보유한 주식을 내가 산 매수가 매입 가격이라고도 하죠. 매수가 이하로 손해를 보고 파는 것. 손해를 뭐 감수하고라고도 할 수 있겠죠. 감수하고 파는 것. 지금 손해인데 더 손실을 많이 볼 것 같으니까 그냥 눈물을 머금고 파는 거예요. 그게 손절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사는 종목이 다 올라갈 수는 없어요. 내려가는 종목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손절매에 대한 내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손절가 뭐 이거는 어렵지 않죠. 손절매하는 가격 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지금 10,000원에 샀는데 나는 9,000원 이하가 되면은 매도할 거, 아니면은 9,500원 이하 5% 이하로 떨어지면은 내가 10,000원에 샀어 주식을. 근데 9,500원이면은 마이너스 5%잖아요. 마이너스 5% 이하로 떨어지면 난 그냥 이거 손절할 거야 라는 이 손절매 가격이 손절가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목표가는 주식이나 뭐 상품을 파는데 상품을 내가 10,000원에 샀잖아요. 10,000원에 샀는데 요거를 한 12,000원까지 가면은 팔고 싶어요. 20% 대박이죠. 이게 목표가인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되겠다. 상품을 사거나 파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 매수에 대한 목표가가 있고 매도에 대한 목표가가 있어요. 그래서 살 때 팔 때 둘 다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반토막. 자꾸 안 좋은 것만 먼저 나오네. 반토막이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거는 주식이나 내 자산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반토막 났다 해서 뭐 반토막이나 반토막 이양 나면은 이걸 깡통 찼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은어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깡통 찼다가 정말로 한 푼도 없다가 아니고 반토막 혹은 반토막 이하 정도 났을 때부터 깡통 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분 좋은 얘기 좀 해보자. 상한가. 자, 개별 주식 있죠. 개별 주식. 예를 들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포스코든 현대차든 이런 걸 개별 주식이라고 해요. 개별 주식이 하루에 상승할 수 있는 최고 한도 가격. 요건 30%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0%다. 플러스 마이너스 30%. 개별 주식이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이 주식이 어저께 10,000원에 끝났어요. 어제 10,000원에 끝났는데 오늘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30%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제일 많이 올라가도 30%. 이게 기존에 2016년인가에 바뀌었어요. 2016년 이전까지는 15%였어요. 지금 30%가 된 거예요. 참고로 미국은 상한가가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어요. 위험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험할 수도 있지만 상한가가 없으니까 오히려 주가에 대한 상한가 딱 들어갔을 때 막혔을 때 주가에 대한 기대 심리로 다음날 상승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작전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미국은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시장 참여자들의 이제 투자금이나 이런 거 자체도 워낙 많아갖고 뭐 완전 자율경쟁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상한가가 이런 제도가 필요가 없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있다. 우리나라는 있고 뭐 다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없는 나라들이 선진국 중에 일부 없는 나라들이 있다.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요거에 반대되는 걸로 하한가라고 있는데 요거는 하루에 내려갈 수 있는 게 30%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짜리 주식을 내가 전날 10,000원이었다라고 하면 오늘은 13,000원이 될 거고 뭐 7,000원이 될 거고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가 30%가 상한가 하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형주 말 그대로 자본금이 규모가 큰 회사, 뭐 시가총액이 큰 회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까 말한 주가지수 있죠. 코스피 지수, 뭐 코스닥 지수 이런 주가지수와 연동이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이것만 해도 뭐 2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주가지수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크겠죠. 그런 가능성이 크겠죠. 반대로 얘네가 내려가면은 주가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고. 뭐 얘네가 올라가도 나머지가 다 내려가면은 뭐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영향력이 좀 크다. 연동이 크다. 영향력이 크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있는데 이쪽은 이제 뭐 자본 규모가 중간 정도 되는 회사, 뭐 요 정도면은 한 조 단위 정도면은 중소형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조 단위 전후되는 회사. 그래서 대형주를 이게 그때마다 좀 이제 하는 사람들마다 다른데 대형주를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도 한 뭐 20조로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20조 이상 되는 게 대형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틀려요. 다 틀린데 대략적으로 좀 큰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다. 그리고 중소형주는 좀 작은 종목들, 뭐 조단위 전후되는 종목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소형주를 뭐 1조 이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넘어가면 대형주라고 하시죠. 그거는 각자 기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따졌을 때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뭐 쭈쭉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100위까지 뭐 대형주다. 100위 이하는 이제 중소형주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기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 개별주라는 게 있는데 자본금의 규모가 작고 뭐 주가지수랑 연동이 낮아요. 주가지수와 연동이 낮다.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주가지수가 내려가도 얘는 개별적으로 호재가 있으면 막 올라오고 이런 이슈 같은 거에 많이 흔들려요. 이슈나 이런 걸 재료라고도 하거든요. 재료. 이슈 재료 이런 거에 많이 휘둘리는 기업들이에요. 개별주는. 뭐 갑자기 뭐 그 어디에 뭐 투자가 들어왔다, 뭐 앞으로 뭐 될 것이다 하면 갑자기 급등하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런 게 개별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마주 같은 거는 대부분 개별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테마주를 같이 설명드리면은 특정한 주체를 바탕으로 이슈가 되거나 산업이 되기 전의 주식, 뭐 이런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슈가 되거나 산업이 되기 전까지. 그러면 이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화가 되는 거고, 이제 산업이 되기 전까지 이런 종목들은 다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게 정치 테마라던가, 뭐 그 4차 산업혁명 관련 테마라던가, 뭐 바이오주 테마라던가. 근데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 쪽은 이제 산업화가 된 쪽이 있죠. 산업화가 되면은 테마라고 부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부르는 사람마다 나름입니다. 제 기준은 이거예요. 산업화가 되면 테마가 아니다. 산업화가 돼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테마가 아니다. 뭐 가끔 하나 이런 거 말고 우리 실생활에 딱 접목되어 있는 거, 그런 거는 테마가 아닌 거예요. 스마트폰은 테마입니까? 스마트폰은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실생활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산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5G 같은 경우 이제 테마에서 산업이 되는 거죠.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안 사는 것뿐이지. 이거는 물량도 충분하고 다 볼 수 있잖아요. 이제는 산업화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는 내년쯤 되면은 5G가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후년 되면 5G가 압도적으로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테마주나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남북경협주 같은 게 대표적인 테마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블루칩은 그냥 대형주 계열 중에서, 그 중에서도 대형주에서도
특별히 우량한 오랫동안 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하는 하고 이제 뭐 배당도 지급하는 기업, 이런 게 수익성 좋고 재무구조 건전한 기업,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우 복잡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블루칩이라고 한다. 이건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옐로우칩. 블루칩보다는 뭐 신호등 생각하시면 돼요. 블루칩은 좋은 거잖아요. 우리 파란불에 건너가죠. 옐로우칩은 약간 긴가민가한 정도? 요 정도로 블루칩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못한 기업이지만 양호한 실적.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블루칩에 들어가지 못한 정도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루칩보다 조금 못하고 경기 변동에 민감한 업종의 대표주 정도? 요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블루칩도 민감한데 뭐 이거 과거에 이렇게 정리를 다들 해놓으셨는데 경기 변동에는 다 민감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다고 하면 그런 거가 있겠죠. 한국전력, 뭐 우리 전기는 계속 써야 되잖아요. 통신주, 우리 핸드폰 요금 계속 기본적으로 내잖아요. 항상 다 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경기 방어성 종목이라고 해서 그런 거 빼고 몇몇 빼고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경기 민감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저가 우량주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중저가 우량주. 이 중저가는 금액이 아니에요. 그 금액이 아니고 그 시가총액을 말합니다. 그 주식의 가격이 아닙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거의 다 왔네. 자, 여러분 HTS 뭘까요? 이거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 집에서 컴퓨터로, 집이나 회사의 컴퓨터로 주식을 사고 파는 프로그램. 홈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하면 됩니다. 컴퓨터로 주식을 사고 파는 프로그램. 그리고 요거랑 비슷하게 MTS라고 있어요.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그래서 이건 모바일로 그냥 매매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모바일 기기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부터는 조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유상증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지금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발행해서 이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 아까 주식을 발행하면은 그 여러분들이 주주들이 주식을 사는 주주들이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는 만큼. 근데 주식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 내가 주식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이거를 조금 싸게 주는 거예요. 한 8,000원에 한 10주 발행을 해. 그럼 80,000원어치 내가 자본금을 추가로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20% 싸게 사니까 누군가는 좋겠죠. 이거를 받는 사람은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증자라고 하는 자본금을 늘리는 거예요. 함부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업에서 이제 자본금이 필요할 때 증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증자나 사채 쪽을 많이 쓰죠. 사채는 말 그대로 돈 빌리는 거고요. 그래서 증자 쪽을 많이 한다. 그래서 유상증자는 발행해서 자본금을 늘리는데 이거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서 재산이 기업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 이런 겁니다. 현물이나 현금으로 돈을 받는 거예요. 기업을 발행해서. 자, 유상증자가 있으니까 무가 있겠죠. 유무가 있으니까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주식을 발행하는데 돈을 받지 않아. 왜 안 받죠? 주주들에게 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배당 형식으로 나눠준 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주식을 나눠준다. 배당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
배당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나눠주는 게 있고 배당도 같이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배당 기업이 돈을 벌었을 때 주주들에게 이익금을 나눠주는 것, 뭐 요런 정도로 그냥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설명하면은 뭐 삼성전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10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당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2조를 배당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조를 우리 주주분들께 나눠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돈으로 나눠주면은 현금 배당이 되는 거고, 주식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무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배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다른 방법으로도 쓰이는데 그런 거는 이제 배제할게요. 그냥 주식을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에 들고 있으면은, 주식을 들고 있으면은 우량한 기업들은 위에 말씀드렸죠. 우량한 기업들은 배당을 줘요. 우량한 기업들은 우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주주분들께 돈 나눠드릴게요 하고 배당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아니고 주식으로 배당을 하는 기업들도 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무상증자를 이용해서 배당을 해서 나눠준다. 자, 그리고 액면 분할. 최근에 이제 종목 진단할 때도 액면 분할하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자, 요런 거요. 삼성전자가 250만 원 했었잖아요. 25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250만 원 이상 갔었잖아요. 너무 비싸. 여러분들 250만 원짜리 주식 잘 못 사잖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는 거예요. 250만 원 한 주를 몇 주로 쪼갰죠? 50주로 쪼갰어요. 그래서 25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5만 원짜리 50주로 나눴어요. 그럼 결국은 똑같죠. 그러니까 주식을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250만 원짜리를 5만 원짜리로 50주로 나눴다. 이렇게 해서 나누는 거예요. 보통 주가가 이렇게 비싸지면 많이 해요. 롯데기업 같은 경우도 분할을 이렇게 액분을 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아모레 기업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분할을 했고, 주가가 비싸지면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네. 반대로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 어젠가 그제 말씀드렸죠. 그거는 액면 병합이라고 해서 주식을 소액증권으로 분할하는 것이고, 이거는 반대겠죠. 주식을 병합해서 가치를 올리는 거라고 해야겠죠. 가격을 올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이콘텐트리 같은, 예를 들면은 아까 5만 원짜리 주식을, 5만 원짜리는 너무 비싸다. 자, 여기서 5천 원짜리 주식이라고 할게요. 5천 원짜리 주식을 10주를 묶어 갖고 5만 원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의 가격을 올려서 이제 판매를 하는, 요런 걸 말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100원짜리 주식 같은 게 많이 해요. 100원짜리 주식, 이렇게 뭐 한 300원짜리 주식이다. 그럼 이거를 10주를 묶어서 3,000원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왠지 우량해 보이잖아요. 기업이 왠지 튼실해 보이고 우량해 보이잖아요. 대신 주식수가 100주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10주로 줄어들겠죠. 이렇게 변경하면서. 어려운가요? 이게? 액면 분할? 그런 거, 말 그대로 주식이 있으면은 가격을 5만 원짜리를 10주로 5천 원짜리, 5만 원짜리 하나를 5천 원짜리 10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천 원짜리 10개도 5만 원이잖아. 반대로 500원짜리 10주가 있는데 이거를 5천 원짜리 한 주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500원짜리 10개도 5천 원이고 5천 원짜리 하나도 5천 원. 이제 이해 가시죠? 요게 액면 분할, 액면 병합, 액면 분할, 요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거 했으니까 다시 쉬운 걸로 갈게요. 자, 신고가 이 정도면 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오시죠? 자, 기존의 고점을 돌파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하는 가격,
고점이 뭐냐? 이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은 자 삼성전자가 기존에 10,000원까지 가 있다가 지금 10,000원 아래에 있어요. 최대 올라왔던 금액이 10,000원이야. 이게 고점이란 말이에요. 10,000원이. 여태까지 올라왔던 가격 중에 10,000원까지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게 10,000원이 고점이에요. 근데 10,000원을 넘어서 이게 11,000원을 갔어요. 그럼 이게 새로 고점이 갱신됐죠? 이걸 신고가라고 합니다. 새로운 고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신저가. 이거는 간단하죠? 저점을 돌파가 아니죠. 요거는 이탈이라고 해야겠죠? 이탈해서 새로운 저점을 형성하는 가격. 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 양해해 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야죠. 그래서 쉬운 거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 뭐 양봉이나 음봉 이런 것들은 캔들 차트에서 다시 할 건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양봉 같은 경우에는 그날의 마감 가격이 시작 가격보다 높게 끝났을 때, 이게 뭐냐면은 오늘 딱 9시에 장 개장을 하잖아요. 이때 시작 가격이 10,000원이야. 근데 딱 끝났을 때 끝났어요. 그러면은 10,000원보다 위에서 끝나야 돼. 50원이라도 위에서 100원이라도 위에서 끝나야 돼. 10,000원보다 11,100원 11,1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럴 때 빨간색으로 표시돼. 우리나라는 빨강으로 표시되고 요거를 양봉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음봉이라는 게 있겠죠. 음봉은 그날 마감 가격이 시작보다 낮게 끝났을 때 10,000원으로 시작했는데 9시에는 10,000원이었는데 끝나고 보니까 9,900원이야. 그러면은 요거를 파랑색으로 표시하고 이제 음봉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다른데 요거에 대하면은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 색깔 때문에 기분 나쁜 겁니다. 양봉 음봉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양봉이나 음봉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이 색깔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이유는 나중에 캔들 차트 설명할 때 말씀드릴게요. 요거를 캔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봉이 주식 차트 보면은 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리고 위에 이렇게 꼬리 같은 거 있죠. 그럼 이게 양초 같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양초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초처럼 생긴 차트라고 해서 캔들 차트라고 한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 남았습니다. 자 5일 주식시장에서 5일은 일주일을 뜻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왜냐하면 7일 중에서 이틀 쉬잖아요. 그래서 5일 해서 5일 평균이다 하면 일주일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20일은 그럼 얼마? 주식시장의 1개월 한 달이다. 주식시장의 일주일, 주식시장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자 그 다음 60일 요 정도는 외우세요. 5일, 20일, 60일 주식시장의 3개월. 자 그럼 120일 주식시장의 6개월. 자 그러면은 240일은 주식시장의 얼마죠? 6개월의 2배잖아요. 1년. 1년. 당황하신 게 제가 오타 나서 당황하셨겠네. 자 1년이고 이거는 52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을 52주로 나타냅니다. 참고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흔히 이렇게 써요. 그래서 52주 신고가라고 하면은 최근 1년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을 돌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52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 이동에 대한 평균 가격을 해서 5일 이동 평균, 뭐 20일 이동 평균, 60일 이동 평균, 뭐 120일 평균, 뭐 200 이런 평균 가격을 낸단 말이에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저도 20일하고 60일 정도는 종종 말씀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그 숫자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단위 정도는. 요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매일 우리나라는 종가 기준이에요. 이것도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본이 종가 기준이다. 종가 기준으로 이제 산출한 평균치를 이은 선, 연장한 선, 이은 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자 아까 파라다이스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분홍색 있죠. 요건 20일. 최근 이날로 치면은 이날부터 앞에 이 20개 이 캔들을 평균 낸 가격이 이 가격인 거예요. 이 위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최근 20일 동안. 그러면은 5일 이동 평균이다. 그럼 요게 5일 이동인 5일 평균인데 요 파란색 요건데 얇죠? 요 같은 경우는 최근 5일 동안 평균 가격이에요. 요렇게 해서 평균 가격이 여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은 거야. 오늘, 내일, 그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은 거예요. 그게 이동평균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앞으로 자주 나오니까 그냥 기억 정도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뭐 이격도라는 얘기를 가끔 쓸 거예요. 제가 저도 가끔 쓰는데 가능하면은 어려운 말을 잘 안 쓰려고 해요. 옛날엔 정말 많이 썼습니다. 이격도라는 말을. 근데도 지금도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이게 주가와 이동평균선 뭐 혹은 이동평균선과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평선과 이평선 혹은 주가와 이평선 사이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리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떨어져 있는 거리의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수치화한 게 이제 이격도다. 네, 떨어져 있는 정도, 떨어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정배열 그리고 역배열 요거는 요것도 간단하니까 알려드릴게요. 자, 위에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정배열이라는 거는 최근에 5일, 요게 5일이에요. 5일 이렇게 하면은 20일 이렇게 하면은 60일 이런 식으로 5일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는 최근 5일이니까 변동성이 심하겠죠. 최근 5일만 합산하면 되니까 5일 동안 움직인 금액이니까 변동성이 심할 거 아니에요. 60 같은 경우는 최근 3달 동안 평균이니까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죠. 느리게 움직이겠죠. 묵직하게. 그래서 이 무거운 놈이 밑에 있고 그 다음 20일 무거운 놈이 밑에 있고 제일 가벼운 순으로 맨 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통 상승장에서 나오는 거고요. 정배열 하면은 긍정적인 요소를 많이 써요. 그래서 무거운 놈이 밑에 있고 점점 올라갈수록 가벼운 놈이 있어야 돼요. 위에는 가벼운 이동평균선이 있다. 이해 안 가시나요? 이 정도는 몇 번 반복해서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면 5일, 20일, 60일, 120일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를 이제 정배열이라고 한다. 반대로 역배열 같은 경우는 그럼 반대겠죠. 보통 하락할 때 많이 나오고요. 최근에 가장 변동성이 큰 놈 5일선이 밑에 있고 20일선이 그 밑에 그 위에 그리고 그 다음에 60일 120일선이 맨 위에 있어요. 이거는 6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하락했는데 3개월 동안 하락한 금액은 더 6개월 평균 금액보다 더 낮은 거잖아요. 최근 한 달 동안은 3달 동안에 이동한 금액보다 더 낮은 거죠. 그러면은 5일이면 최근 일주일은 최근 한 달 금액보다 더 낮은 거죠.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걸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 이평선이라고 할게요.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 그러니까 숫자가 큰 거죠. 큰 숫자. 장기, 중기, 단기로 나열된 상태. 단기로 순서대로 나열된 상태. 요거는 반대겠죠. 이평선이 작은 숫자로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순서대로 나열된 상태. 이거는 하락을 뜻합니다. 하락 추세를 뜻하고 요거는 상승 추세를 뜻한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렵지 않았으면 최근 6개월간 평균 가격보다 120일선이 되겠죠. 최근 3개월간 평균 가격이 위쪽에 있는 거라고요. 최근 3개월 주가가 그럼 더 높은 거잖아. 3개월 주가가 더 좋았던 거고 5일 동안 주가가 더 좋았던 거.
그리고 이게 정배열인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뭐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인데 요건 제가 자주 언급 안 하니까 조금 기다리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차트 강의할 때 그때 설명드려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이게 용어 이게 이 정도면 기초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이 중에서 아리까리했던 거, 약간 헷갈렸던 것들도 있을 거고 대부분 아는 것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이 요청하신 강의니까 내가 좀 이제 몇 년 되고 숙련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생각보다 강의가 길어졌는데 제가 쉽다고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은 어려운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쉽다고 생각해도 초보자분들은 어려운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구구단 외우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천천히 외우면 빨리 하면 어려워도 천천히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는 애들 어린이들한테 구구단 외우라고 하면은 어려워하죠.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천천히 걸음마 단계로 이렇게 가고 계시는 거니까 그거에 발 맞춰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은 내가 어정쩡하게 알고 있던 건데 이번에 다시 한번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 얻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하면은 요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있죠? 요거 눌러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이제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있죠, 구독은. 그리고 댓글 하나씩 꼭 달아주세요. 댓글 하나씩. 야, 이거 뭐 이렇게 쉬운 걸 강의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중에서 그래 나는 뭐 몰랐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액면변압이라도 알았다, 아니면 증자라도 알았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